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수십 년간 견고하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숫자와 논리로만 설명되던 세계가 단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상식의 붕괴이자 믿음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너무도 조용했고 믿기 어려울 만큼 인간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웨스트코스트 대학교에서 스포츠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앤서니 밀러라고 합니다. 벌써 20회가 넘도록 이 분야에서 강의하고 연구해왔죠. 제 전문 분야는 스포츠 시장 분석과 팬 소비 패턴, 그리고 프로 스포츠 구단들의 재무 구조입니다. 특히 미국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서는 나름 권위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미국 최대 스포츠 전문 채널 ESPN과 대표 프로그램인 스포츠센터를 확인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야구, 농구, 골프 같은 미국의 주류 스포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주니까 제겐 신문보다 먼저 보는 뉴스였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강의에서 늘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미국 스포츠 경제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강의실 벽에는 거대한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그 차트에는 MLB, NBA, NFL, NHL의 연간 매출액과 관중 수, 그리고 미디어 중계 권료가 나란히 비교돼 있었죠. 매 학기 첫 수업마다 저는 그 차트를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미국의 4대 리그예요. 야구, 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이들만이 진정한 스포츠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다른 건 모두 틈새 시장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에요. 학생들의 반응은 늘 비슷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열심히 적어 내려갔죠. 가끔 용기 있는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축구는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축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커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활동 수준입니다. 물론 젊은 층에서 참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성인 남성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만한 시장성은 아직 부족해요. 제 책상 서랍에는 지난 15년간 제가 발표한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 스포츠 시장의 위계 구조 분석, MLS 대 4대 리그 경제적 영향력 비교 연구, 이민자 커뮤니티와 축구 소비 패턴의 상관관계 같은 제목들이었죠. 모든 연구 결과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축구는 미국에서 주변부 스포츠라는 것. 특히 제가 자신 있어 했던 건 숫자였습니다. MLS. 평균 관중은 23,000명 수준이에요. NFL은 67,000명. MLB는 28,000명이죠. 티켓 평균 가격도 MLS는 $25, NFL은 $120예요. 차이가 명확하지 않나요? 제 아내 사라는 가끔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여보, 당신은 축구 얘기만 나오면 완전 꽉 막힌 사람이야. 그건 그냥 편견이지. 그러면 저는 피식 웃으면서 받아쳤죠. 편견이 아니라니까. 이건 팩트야. 숫자가 다 말해주잖아.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여름에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마크 존슨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평소에 질문도 별로 없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제 연구실로 찾아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교수님, 요즘 LA는 완전 난리예요. 손흥민 때문에. 손흥민, 그게 누구지? 마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 축구 선수인데요. 토트넘에서 뛰는 엄청난 선수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년에 20골씩 넣어요. 저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선수가 LA에 온다는 소문만으로도 LAFC 티켓이 다저스 월드시리즈보다 비싸졌어요. 진짜예요. 순간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마크, 그런 일시적인 현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명 선수 한 명이 와서 잠깐 관심 받는 건 흔한 일이에요. 축구는 미국에서 주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마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제게 보여주더군요. 아니에요, 교수님.
평소 더비 매치도 $100 선이었어요. 이건 정말 다른 현상 같은데. 교수님, 이거 보세요. 스타퍼브에서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 대 LA 갤럭시 경기 티켓이 최저가 $250예요. 며칠 전만 해도 $50였거든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몸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죠. 그건 더비 매치라서 그런 거 아닐까? LA 갤럭시와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은 같은 도시 라이벌이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연간 20골을 기록했다는 기사, 토트넘에서 7년째 뛰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최근 메이저리그 사커 이적설에 대한 기사들까지. 흥미롭긴 하지만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LA타임즈 스포츠면을 보는데 연일 축구 관련 기사들이 실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축구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매일 나오더군요. 손흥민 출전 경기, BMO 스타디움 32,000석 전석 매진,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 손흥민 유니폼 예약 판매 시작 30분 만에 완료, 한국인 관광객 LA 방문 급증, 호텔업계 특수 누려. 제 아침 루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ESPN 대신 LA타임즈부터 펴서 축구 관련 기사들을 찾아 읽게 됐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정말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접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스타퍼브, 티켓마스터, 시트깃 같은 티켓 사이트들을 매일 체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의 평균 티켓 가격 변화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이적설이 나오기 전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 홈경기 평균 티켓 가격은 $55였어요. 그런데 이적이 확정된 후 첫 경기는 평균 $230였습니다. 400%가 넘는 상승률이었죠. 더 놀라운 건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BMO 스타디움 주변 레스토랑들의 경기 당일 매출이 평소보다 300%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차장 요금도 평소 $20에서 $80로 뛰었어요. 제가 가장 당황한 건 굿즈 매출이었습니다. 스포츠용품 전문점 딕스 스포팅 굿즈의 LA 지역 매니저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말이 잊히지 않아요. 교수님, 저희도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 레트로 저지보다 많이 나가요. 한국어로 된 응원용품까지 주문 제작해서 팔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간 제가 쌓아온 이론의 기초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한 명의 선수가 정말 이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날 오후 2시 45분, 저는 학생 4명과 함께 BMO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대기도 전에 눈앞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20 하던 주차 요금이 $80로 뛰어 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차장 입구에는 full 사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기 봐요. 제 옆에 있던 학생 브랜든이 주차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량 번호판들을 자세히 보니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네바다, 애리조나, 텍사스, 심지어 오리건까지 다양했어요. 이건 단순한 LA 지역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부 전체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죠. 이상하네요. 평소 LAFC 경기에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크 존슨이 대답했어요. 교수님, 손흥민이니까 가능한 거죠. 경기장 외벽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Welcome Sonny to LA. 영어로 된 현수막 옆에는 한글로 손흥민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것도 있었어요.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어 현수막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매표소 앞에는 당일 티켓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리셀러들이 손흥민 경기 티켓 있어요 라고 외치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한 리셀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최고 좌석 $500예요.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갑니다. $500라고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LA 농구팀이 우승을 놓고 싸우는 중요한 경기보다 더 비싸다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축구 경기가 그런 가격을 받는다고요? 기념품 샵 앞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줄이 거의 50m나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원이 확성기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더군요. 손흥민 유니폼은 오늘 오전 11시에 입고된 것이 3시간 만에 완전히 품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기념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아, 진짜요? 언제 다시 들어와요? 실망한 표정들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줄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기다리더군요. 저는 줄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아, 네. 어제 비행기 타고 시카고에서 왔어요. 그 남성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7년 동안 봤는데 미국에서 뛰는 모습도 꼭 보고 싶어서요. 시카고에서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축구 경기를 보러 온다고요? 혹시 얼마나 오래 계실 예정이세요? 사흘이요. 호텔도 예약하고 내일은 한인타운도 가보려고요. 손흥민 선수가 자주 간다는 식당들 있다면서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관광 상품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한 명의 선수가 도시 전체의 관광 산업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32,000석이 거의 만석에 가까웠고 곳곳에서 손흥민 이름이 새겨진 플래카드와 응원 도구들이 보였어요. 한국 태극기도 여러 개 걸려 있었고 한국어로 된 응원 구호도 들렸습니다. 제 좌석은 중앙선이 잘 보이는 2층 좌석이었는데 바로 옆에는 런던에서 왔다는 영국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토트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고 부인은 손흥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정말 런던에서 오신 건가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토트넘 시즌 티켓 홀더예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서 여기로 온다니 꼭 보고 싶어서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는 예술가예요. 그의 플레이를 보면 축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스포츠인지 알 수 있어요. 토트넘에서 7년 동안 봤지만 질리지가 않아요. 예술가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포츠를 산업이나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예술이라는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웅성거리던 관중들이 일제히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필드로 집중됐어요. 손흥민은 아직 벤치에 있었지만 카메라가 그를 비출 때마다 경기장 전체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 선, 선. 관중들의 외침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경기장을 가득 채우더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열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반 20분쯤 됐을 때 손흥민이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만으로도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사진과 영상을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프타임 때 저는 학생들과 함께 매점으로 갔습니다. 생수를 사려고 줄을 서는데 매점 직원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밀러 교수님 아니세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웨스트코스트 대학교에서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어요. 케빈 리입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제 스포츠 마케팅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어요. 케빈,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요즘 장사는 잘 돼? 교수님, 정말 대박이에요. 손흥민 경기 있는 날엔 매출이 평소의 4배예요. 오늘만 해도 생수가 2번이나 떨어져서 추가로 주문했어요. 4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정도야? 네. 그리고 손흥민 유니폼 입은 손님들이 하루에 100명은 넘어요. 이런 현상은 처음 봐요. 이건 단순한 스타 파워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걸까? 케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뢰요. 사람들이 손흥민을 정말 믿고 사랑해요. 그냥 유명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려고 와요. 이런 선수는 미국에서 보기 힘들어요. 신뢰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에서 다뤘던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브랜딩, 미디어 노출, 승률, 스타,
그중에 신뢰라는 개념은 한 번도 포함시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자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만 명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써니 구호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을 빠져나오는데 여전히 흥분한 관중들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었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 사람들은 여전히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한국어도 들렸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경기장을 떠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목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브랜든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글쎄, 확실히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마크 존슨이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한인타운 가서 저녁 먹는 거 어때요? 손흥민 선수도 자주 간다는 식당들이 있다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늘 하루 종일 긴장했더니 배고프네. 브랜든이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며 말했습니다. 명동순두부라는 곳 어떠세요? 유명한 곳이에요. 30분 정도 운전해서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경기가 끝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식당가를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한국어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동순두부 앞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손흥민 경기 보고 오셨죠? 오늘 골 넣었어요? 네. 어시스트 하나 기록했어요. 아, 그래요? 좋네요.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식당은 북적거렸습니다. 손님들 테이블에서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가 동시에 들렸고 벽에는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긴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장님, 요즘 손흥민 선수 때문에 손님 많이 오시죠? 아이고, 그럼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손흥민 경기 있는 날엔 매출이 5배예요. 손님 절반은 외국인이고요. 오늘도 3시간 웨이팅이 있었어요. 5배라고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인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선수가 지역 경제 전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온 스포츠 경제학의 공식들이 하나둘씩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숫자와 데이터로만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LAFC 두 번째 경기 당일이 왔습니다. 2025년 7월 28일 토요일 저녁 7시 45분.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군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관중석은 이미 90% 이상 찬 상태였습니다. 곳곳에서 써니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국 태극기와 토트넘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도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응원을 멈추지 않았어요. We want Son, We want Son. 구호가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조금 의아했어요. 선발 출전하지 않는 선수를 향한 이런 열정적인 응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반전 내내 관중들은 벤치에 손흥민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출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왔고 그가 워밍업을 시작하면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런 현상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후반 35분 드디어 교체 보드에 Son 7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마치 폭발하는 것처럼 일제히 일어났어요. 32,000명이 동시에 외치는 함성 소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옆자리 독일계 미국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이게 바로 진짜 스타 파워예요. 이런 반응은 미국 농구의 황제라 불리는 르브론 제임스나 미식 축구 전설 톰 브래디 같은 선수에게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아직 공도 안 찬 선수를 두고 이런 난리가 정상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터치라인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도 관중들의 환호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필드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았어요. 그의 첫 번째 터치는 단순한 패스였지만 관중들은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터치에서 그는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전진했고, 세 번째 터치에서는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했어요. 매번 터치할 때마다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후반 41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졌어요. 심판이 휘슬을 불며 페널티킥을 선언한 순간 경기장의 소음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키커로 나서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는 골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골키퍼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담담했어요. 마치 연습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공이 그의 발을 떠나 골문 왼쪽 상단으로 날아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골망을 흔들고 있었어요. 골이 들어간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스포츠를 연구해 오면서 직접 본 경기에서 감정적으로 박수를 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학자가 아니라 하나의 팬이 되어 있었어요.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과한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간단히 포옹한 후 관중석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 분명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며칠 뒤 댈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했어요. 전반 25분,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그가 직접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발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골문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화면 속 그의 표정을 주시했어요. 집중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그리고 골이 들어갔습니다. 골을 넣은 후 그의 세리머니는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동료들과 가볍게 포옹한 후 손을 가슴에 얹고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었고 그저 조용한 감사의 인사만 있었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의 골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경기를 보고 누군가 꿈을 꾸는 거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수십 년간의 학문적 자존심을 뿌리째 흔들었어요. 기록과 승리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제 이론은 그의 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나가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Sun Effect였습니다.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 이론에서 배제되었던 변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진정성, 겸손함, 사회적 메시지, 그리고 팬과의 정서적 연결 같은 개념들을 처음으로 제 이론체계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건 그의 시장성은 단순히 골수나 어시스트 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의 진정성,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팬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서 나오는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경기 후 항상 가장 늦게 경기장을 나간다는 점이었어요. 마지막 팬의 사인 요청까지 모두 들어주고 볼보이들과도 악수하며 경기장 스태프들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거든요. 제가 그날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손흥민이 경기 후 한 어린 팬의 사인 요청을 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사진을 인화해서 지금 연구실 책상 위에 붙여놨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죠. 나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만 보고 있는가? 손흥민을 통해 제가 배운 건 진짜 강함은 조용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영향력은 겸손함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진정한 시장성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스포츠는 단순히 경제활동이 아니라 문화이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하나의 예술이라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이제 제 강의는 완전히 달라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숫자뿐만 아니라 선수의 인간성, 팬과의 소통,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까지 모두 포함해서 진정한 스포츠 마케팅을 가르칠 생각이에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제 학문 인생 25년을 바꿔놓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LA 관광청에서 흥미로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한 달간 손흥민 관련 관광객 약 15만 명 유입, 지역경제 파급 효과 약 1억 8천만 달러. 그 수치는 제가 평소에 강의 시간마다 강조하던 시장의 언어였습니다. 분명히 제 학문적 관점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근거였죠. 스폰서십 계약 규모도 놀라웠어요. 기존 LAFC 후원사들이 광고비를 평균 30% 증액했고, 새로운 브랜드들이 줄을 서며 후원 제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기념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했고, 손흥민 관련 상품만으로도 월 매출 30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런 숫자들을 보며 제 첫 번째 반응은 역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제 마음을 울린 건 숫자가 아니라 그날 경기장 앞에서 만난 한 소녀의 피켓 한 장이었어요. 그 소녀는 12살쯤 되어 보였고 긴 갈색 머리를 두 갈래로 묶은 채 하얀색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Thank you son, because of you, I found my dream. 그 문장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응원 구호가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의 선언문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믿고 있고 그 믿음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울림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문장을 제 노트북 바탕화면에 설정해두고 매일 아침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들은 과연 사람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었던가? 그 질문이 결국 제 강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강의 날, 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학생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를 펴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화면에는 손흥민의 경기 사진, 인터뷰 장면, 그리고 그날의 피켓 사진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고 그중 몇몇은 속삭였어요. 와, 교수님이 진짜 다녀오셨구나.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시장성, 브랜드 파워, 수익 모델, 그 모든 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진심과 인간성입니다. 스포츠 경제학 교과서에는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록과 돈만이 아니라 진심과 인간성이에요. 손흥민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강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수많은 프레젠테이션과 통계치보다 한 사람의 행동과 그로 인한 감동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몸소 체감한 순간이었죠. 그 수업 이후 학생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성의 정의를 제고해보자. 스포츠가 사회에 끼치는 정서적 가치, 영웅서사의 경제적 효과 같은 주제로 토론 수업이 자발적으로 이어졌어요. 심지어 한 학생은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시장의 반응이구나. 수요와 공급 같은 경제학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변화였죠. 논문도 새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미국 프로축구리그 시장에 끼친 수익적 영향을 분석하려 했는데 원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결국 논문의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축구는 경기였고 그는 기적이었다. 그는 한 도시의 경제를 살렸고 한 학자의 교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꿈을 심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동안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 이전 같았으면 감성적 결론이라며 바로 지웠을 텐데 이번엔 도저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감정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었거든요. 손흥민 한 명이 LA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고 제가 20년간 쌓아온 이론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리고 저 같은 고집불통 교수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게 감정적 판단이겠습니까? 그 후로 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시장이란 건 숫자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돈도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입니다.
한 번은 강의 후 한 학생이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 사실 축구에 관심 없었는데요. 요즘은 손흥민 관련 영상만 찾아보게 됐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영향력이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통해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느끼게 되었고, 그 조용한 질서, 깊은 겸손, 묵직한 진심의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지만 한번 그 진심에 닿은 사람들은 절대 쉽게 잊지 못해요. 그건 마치 마음속 깊이 흘러들어와 작은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조용한 감동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 연구실을 찾아온 리처드 톰슨 교수가 말했어요. 앤서니, 자네 요즘 강의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학생들이 자네 수업을 듣고 나서 눈빛이 바뀐다고 하던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웠거든요. 진짜 교육이 뭔지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한국의 한 축구선수한테서요. 리처드 톰슨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감동은 직접 경험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제 연구실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그날 소녀가 들고 있던 피켓 문구를 인화한 사진이에요. Because of you, I found my dream.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하자. 손흥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진짜 힘은 목소리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영향력은 빠름이 아니라 기품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조용하고 단단한 힘을 가진 나라, 바로 한국. 그 나라가 가진 품격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바꿔보세요. 얼마나 크게 소리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감동시켰느냐로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위대함은 겸손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모든 깨달음의 시작은 한 경기장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준 조용한 위대함이 지금도 제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한때 이민자 스포츠라 불리던 축구. 이제 LA는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합니다. 그 중심엔 조용히 자기 길을 걷던 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로만 승부하지 않았고 태도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겸손함과 진심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한복판에서 한국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유로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더 멀리 퍼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핑레터였습니다. 진짜 힘은 목소리가 아닌 태도에서 나온다. 진짜 영향력은 빠름이 아닌 기품에서 비롯된다.